본 방송은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를 직접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조종하면서 많은 도시를 오가며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힐링을 함과 동시에 자동 비행 구간에서 많은 토론과 사회, 시사, 경제, 정치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송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2026년 7월 22일 런치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고품격 게임 방송. 오늘은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서 영국 히드로 공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행시간은 약 10시간 40분 정도 걸릴 거고요. 예상치 못하게 북극 항로를 이용해서 북한을 질러서 가는 항로입니다. 고도는 36,000피트로 항속 고도고요. 속도는 약 360나트 정도로 달릴 겁니다. 상당히 빠르게 달릴 거고요. 형님들 좋은 경치 만끽하시면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영국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영국으로 가는 이유는요. 자, 드디어 영국의 그 유명한 브리티시 스틸, 즉 영국 철강 회사를 중국이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오늘 기습적으로 앞으로 영국의 철강 회사는 국가 산업으로 기속되고 모든 영국의 철강, 즉 브리티시 철강 회사는 영국 국가의 공기업으로 전환할 것이다. 난리가 났죠.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우리 돈. 자, 그러면 중국이 해외에 투자하는 자본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중국의 은행? 중국의 채권? No, 아닙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에 의해서 투자가 결정된 겁니다. 한마디로 갑자기 영국이 철강회사를 국유화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중국이 야, 우리가 투자한 돈 내놔. 이제 중국은 투자금 받아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통수 맞은 거거든. 영국한테 지금 뒤통수를 맞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뭔가 필요하겠지. 투자한 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서 영국이 한마디 합니다. 알바노. 알바노. 투자? 모르겠는데. 뭔 투자? 우리가 투자한 거, 우리 공산당들이 투자한 거, 투자했었어? 야, 그거는 니네들끼리 해결해. 영국의 이 같은 움직임. 이미 제가 예전에도 형님들에게 다 말씀드렸던 거. 중국과 가까이 하면은 나토는 없어진다. 나토가 나토의 전투력이 미군을 앞서고 개소리하는 쓰레기 쇼츠 만드는 새끼들부터 이야기해서 쓰레기 유튜브들 많았죠. 근데 유럽은 나토 없으면 안 된다는데. 이래도 제 예측이 틀렸습니까? 유럽은 미국의 독에자 받을 수밖에 없다 했잖아요. 왜?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물론 형님들 이게 하루아침에 탈중국을 한다는 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하나하나가 이렇게 모여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미국의 대응이 옳았다. 나토, 미군 철수, 나토 탈퇴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현재 EU를 압박하는 주 무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형님들, 저는 형님들에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고 해서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그걸 가지고 공론화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형님들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내가 형님들에게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은연중에 툭툭 던지는 말들 잘 기억해 놓으시죠. 최소한 형님들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된다. 자, 그리고 어저께 제가 올공 이야기 좀 해서 장동혁 이야기를 좀 했죠. 아니나 다를까. 야, 그동안 나 방송 안 한 날은 심심해서 어떻겠냐? 아니 내 방송 안 하는 날은 나를 공격하는 메일 쓸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어떻게 지냈냐? 와, 이 형님들은 진짜 대단해. 아니 3일 동안 정말 메일이 조용했거든. 근데 어제 방송 딱 끝나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메일을 딱 열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한 대여섯 통이 와 있네. 어제 제가 방송에서 제가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 대해서 형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논리, 의혹에 대해서 반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장빠. 제가 그랬죠. 어제 방송 중에. 이제 장빠 되는 겁니다. 하면서. 아니나 다를까 장빠가 됐어요. 오늘 장빠 한번 더 될게.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자, 올림픽공원. 자, 올림픽공원에 장동혁이 혼자 나와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경원 등 시류에 편성하는, 그죠? 엔추들이 대거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형님 모르셨죠? 국회의원, 국민의힘입니다. 국회의원 41명이 올공을 방문했습니다. 자, 이게 현실이에요. 니들이 첫 빨아주면은 안 기어 나와요. 국민의힘 당원을 이탈하고 지지가 이탈하고 그리고 이탈을 안 하더라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심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야단치거나 채찍질을 한 형님들 덕분에 시류가 어헴 하고 뒷짐지고 야 빨아라 하면서 벌리고 있으면 알아서 빨아주는 지지자들을 제외하면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시류가 어지럽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까지는
만 까고 있으면은 누군가가 와서 추럽 핥아준 줄 알았는데 이제는 똥을 까고 있으니 핥아주는 사람이 몇 사람 없고 똥꼬 까고 있는 자신이 민망스러운 상황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들을 움직이게 한 거는 국민의힘을 이탈하고 국민의힘을 욕하고 국민의힘을 야단치고 국민의힘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신 형님들 덕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41명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아, 식사하고 계십니까? 원래 제 방송은 밥 먹으면서 들으면 안 되는 방송이에요. 아, 그리고 지금 시계가 몇 시인데 아직 밥을 먹고 있어. 12시 땡 하면은 수르륵 말아서 꿀떡 끝. 1분 게임인데. 자, 다소 비유가 좀 부적절했지만 그래도 보세요, 형님들. 형님들 처음에 얼마나 욕했습니까? 욕하니까 밥안 먹히잖아. 얘네들 두드려 패니까 기어 나오잖아. 어쩔 수 없어. 왜? 이제는 말 그대로 친장이냐 친무냐 싸움이야, 이거는. 김무성계와 새로운 계파가 만들어졌댔죠. 자, 형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눈치 보면서 마음속으로 은근히 장동혁 지지하는 형님들도 많다는 거 알아요. 그 인간의 본능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그런 장동혁을 지지하던 세력들이 탄탄해지고 두꺼워지고 많아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장동혁이라는 사람은 계파가 없어요. 왜 계파가 없어졌냐? 자, 첫 번째, 처음에 계파는 윤 어게인이 장동혁의 계파였어요. 그리고 민수하고 장동혁이 절윤을 했어요. 그러므로 해서 그들을 지지하던 계파가 확 죽어버렸다고. 그래서 장동혁은 벼랑끝 장동혁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장동혁이 선택한 게 장동혁에게 정말 절호의 기회가 온 게 뭐냐? 올림픽 공원 사태가 터진 거야. 그리고 장동혁이 절묘하게 부정선거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젠다였죠. 부정선거. 거기에 장동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들어와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가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장동혁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장동혁의 이런 꾸준한 행보에 지지를 보내기 시작하고 장동혁의 지지층이 탄탄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 장동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해. 심지어는 당에서조차 장동혁을 당에 있는 다선 의원들조차도 장동혁을 건드리는 게 부담스러워지는 형국까지 왔단 말이야. 자, 우리는 이걸 두고 새로운 계파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계파는 누구냐? 바로 장동혁 계파. 즉 장계가 생겼다. 그러면 이 장동혁 계파의 지금 체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한동훈은 잽이 안 됩니다. 그동안은 친한계들이 장동혁을 마음껏 드리블 하려고 하고 괴롭히고 던졌지만 이제 친한계들이 건드릴 수 없는 체급으로 커져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미당 계열의 수장인 오세훈이가 직접 나서야 될 정도의 체급까지 커졌다는 거야. 오세훈이가 장동혁에 대해서 콧방귀 꼈었잖아. 그런데 오세훈이가 장동혁과 같이 맞닿아 떠야 될 정도로 장동혁의 체급이 커졌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형님들. 형님들 망상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야. 이 현실에 김무성도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겨버렸다는 거야. 이제 오세훈이가 무너지면은 오세훈이가 그러니까 새로운 장계에게 밟혀버린다면 더 이상 국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김무성계의 네임드가 없다. 더 이상 중진 의원들도 장동혁계와 대립접점에 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다는 거는 이들은 은근슬쩍 묵인하고 있다는 거지. 뭘? 장동혁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니까 지지자들이 붙거든. 내가 그랬잖아. 이거는 세력 싸움이라고. 당원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은 지지 세력이 붙을 수밖에 없고 세력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은 안 하잖아. 당원들이 뭐라 하면은 그랬어. 그래 알았어 하고 무시하잖아. 그런 새끼들을 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보수 우파를 열망하는 많은 지지자들이 그동안 그런 국민의힘에 뒤치다거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국민을 위하고 당원을 위하는 게 저 뒷전인 개씹 쓰레기당, 지독한 혼종, 된똥도 아니고 설사똥도 아니고 된똥 한 덩어리 펑 누고 나니까 막힌 할수구가 뚫리듯이 설사똥이 푸자자자자 하고 온 변기통을 더럽게 만드는 이따위 정당을 우리가 그동안 지지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 지독한 혼종이 국민의힘이었다. 근데 지금은 어떻다? 체계가 잡혀가고 있다. 어떻게? 하나씩 둘씩 제거하고 가고 있다. 아, 이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장동혁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형님들. 형님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 자꾸 뭐 장동혁이가 잘한다 이게 아니야. 장동혁은 과거에 한동훈과 함께 했고, 그지? 한때 한동훈과 같이 했고, 그리고 절윤을 했고, 그리고 은근슬쩍 미운을 하고 있는 장동혁. 얘는 변한 게 없다니까. 형님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 지금 장동혁이 뭘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얘가 왜 지금 국민의 지지를 받냐? 바로 지지자들의 니즈를 반영을 하잖아. 피드백이 바로바로 되잖아. 자, 대의민주주의라고 내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잖아. 대의민주주의는 뭐지?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주는 거잖아. 그럼 그 사람이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동안 국민의힘은 뭐라고 있었어? 지들이 싼 똥 우리한테 치우게 시켰잖아. 마치 자기들이 기득권이고 우리는
그 기득권의 밑에서 일하는 종놈 취급을 했잖아. 근데 장동혁은 어때? 장동혁은 우리가 뭔가 원하는 니즈를 끊임없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척이라도 하고 있잖아. 즉 피드백이 되고 니즈를 반영하는 거에 장동혁의 지지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맞는 거야. 그렇지. 형님들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소통의 정치를 하고 있다. 물론 뭐 i7, i9급 정도의 CPU는 아니야. 장동혁이가. 맞아. 그건 인정. 약간씩 뭐 프리징이 걸리기도 하고 아이 좀 어려운 전문 용어지만은 어쨌든 약간 머뭇머뭇 고장날 때가 있어. 우리 집 고양이도 고장나. 갑자기 내가 이상한 짓 하면은. 그지? 그렇지만 그걸 극복하고 자기의 느린 피드백에 대해서 반응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질타를 하니까 빠르게 하고 있잖아. 빠르게 대응하고 있잖아. 그럼 됐지 뭐. 노력을 하잖아 최소한. 다른 새끼들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장동혁을 아이고 장동혁 잘한다 하니까 국민의힘 41마리의 변종들이 장동혁한테 숟가락을 얹잖아. 그러면 형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 내가 형님들 이야기해줄게. 야 이 41마리 개자식들 말이야. 장동혁한테 숟가락을 얹어 이런 쓰레기 새끼들 하고 형님들은 욕하잖아. 그래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야. 이 41마리한테 이제 정신 차렸구나. 이제 빨간 약 처먹었구나. 좀 늦게 처먹었지만은 환영한다 하고 환영을 해줘야지. 이 새끼들이 장동혁한테 숟가락 얹었다 형님들이 또 욕한다. 아유 봐라 저 새끼들 저거 지지자 새끼들 저거는 그냥 팬드입니다. 이 새끼들이 장동혁 지지 안 해주면은 장동혁은 또 하나의 세력으로서 사라지는 수순을 밟게 되는데 빈거. 자 해고의 유연성 고용의 유연성은 주장하면서 왜 형님들 대가리 속에는 유연성이라는 게 전혀 없을까? 그게 왜 그러냐? 쓸데없는 걸로 머릿속이 가득 차서 그래요. 자 형님들 볼까? 음료수 병에 음료수가 꽉 들어있지 않아. 항상 요만큼 비어있지. 왜 그럴까? 입력의 유연성이야 그게. 형님들은 왜 병뚜껑 주둥이까지 꽉 안 채워느냐고 불만을 토하는 게 지금 형님들이라고. 이래줘도 지랄 저래도 지랄 기분 맞춰줘도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거지. 유연성이 없어. 그래서 좀 형님들이 좀 유연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현실과 이상을 바라보는 이게 혼재가 돼서 그래. 형님들도 변종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은 좀 분리하자. 뭐 이래도 또 장빠라 할 거 아니야. 뭐 그러든가 말든가 뭐 장빠 정도면은 양반이지 뭐. 한빠 소리도 들었는데 한빠에 비하면 장빠는 뭐 욕도 아니다. 아이고. 자 그런데 나는 좀 이게 웃긴 게 그러잖아. 뭐 유튜브한테 어떤 유튜브들 뭐 한바다 뭐 장바다 대진년이다 뭐 이런 공격 받으면 왜 그렇게 다들 부들부들거려. 어허이 또 너무 빨지는 말고 이미 한번 배신한 사람이야. 너무 빨지는 말고 나중에 또 당했다느니 하면서 또 징징거리지 말고 적당히 뭐든지. 막간을 이용해서 형님들 삼성전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형님들 또 요즘 한동안 주가 떨어지니까 삼성전자 또 안 다룬다고 내한테 또 막 원망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서 삼성전자 한번 봅시다. 뭐야? 캡 상승했다고? 뭔 일 있었나? 캡 상승을 하게? 122일 선을 건드렸네? 요것 봐라. 어쨌든 전저점 터치했죠. 그러면 형님들 분석에 그러니까 이제 그 형님들 이제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자면은 이거는 왼쪽 어깨 운동만 존나 한 헤드 앤 숄더가 된다. 근데 전 저점을 터치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형님들이 말하는 뭐 기술적 반등 뭐 이런 거 막 이야기를 하잖아, 그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올랐네. 중요한 거는 오늘 현재 삼성전자 주식의 가격이 27만 3천 원이네. 뭐 이 이상 무슨 분석이 필요합니까? 올랐잖아. 실적 뒷받침 씨발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잖아 얘들이. 그러면 개미들이나 기관이나 뭐 누가 좀 찝쩍댔겠지. 그러니까 올라갔겠지. 그게 이유가 뭐가 중요해? 오늘의 주가는 27만 2,500원이다. 간단하잖아. 뭘 그렇게 생각해. 자, 전저점 터치하고 올라갔다. 올라갔으면 한 번 더 리테스트하러 내려올 거고 공식이잖아. 뚫고 올라가면은 상승이고 뚫고 내려오면은 22만 원까지 빠진다. 간단하잖아.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아니 복잡하게 생각하는 형님들 치고 뭐 돈 버는 형님들을 못 봐. 이 다음은 궁금해하지 마라. 보자. 제가 형님들에게 조언을 해드리자면은 이게 지금 122일선이거든요. 이 122일선 위로 올라탔을 때 매수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오늘 사도 관계없어요. 그 뭐 몇천 원 몇만 원 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형님들 스타일이 그렇잖아. 그지? 뭐 1,000원짜리 뭐 사는 거는 아무렇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주식 그 1,000원은 되게 따지더라. 그냥 편하게 사. 이때다 싶으면 그냥 사요. 이런 걸 궁금해하지 마. 뭐 매수량이 어떻고 매도량이 어떻고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사야겠다 싶으면 사놓고 사는 날로부터 5년이야.
야, 아마 이 시점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분명히 매도 친 사람 있다. 그러면서 메모장에다가 내 쌍욕을 한 10장 쓴 사람 있을 거야. 100%다 이거. 특히 이 지점에서 판 사람들 주식수 확 줄었죠. 자, 나는 엔초야.